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을 향한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여러분의 취업 멘토 HRD 비타의 권이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면접관의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합격을 예감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 취업 포털 우리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무려 응답자의 86.8%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과연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합격 가능성을 예감하게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은 흔히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나를 보고 웃는다?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맞장구 쳐줄 때였습니다. 맞장구라는 건 어때요? 우선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면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끄덕거리고 호응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합격자들의 대다수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올 때 3-4명 들어갔어요. 계속 나에게만 질문을 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뭔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면접자들은 내가 마음에 들었구나, 잘하면 뽑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 밖에 기타 의견들은요, 아이 컨택이 자주 되고 나를 보면 미소 지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던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까?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혹시 내가 취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예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정말 이런 얘기 빨리 듣고 싶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조바심 내실 거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10강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요. 또 지금처럼 해오던 것처럼 열심히 꾸준하게 침착하게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준비하시다 보면은 면접관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면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커다란 카테고리 어떤 것들이냐면요. 최근에 면접의 경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종류는 어떻다 라던가 면접을 보면은 평가표가 있죠.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를 받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질문의 의도, 도대체 면접관이 나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압박 면접, 우리가 참 무서워하죠. 압박 면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들,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 셀프 면접이라고 하죠. 그 모의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팀을 구성해 나가고 어떻게 꾸려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저는 화두를 관점을 바꿔보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취업을 하고 싶어요. 막 뽑아만 주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업은요, 이익단체죠. 결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이러지 않아요. 신입을 뽑으면서도 경력 같은 신입직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요새 기업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한국의 정서상 그동안 물들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이런 식의 멘트 자체도 사실은 면접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뽑아만 주시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지원자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구나, 참 열심히 하겠구나, 성실하겠구나, 이런 느낌 줬었어요. 하지만, 어디에 갖다 놔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할 줄 아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갖다 놔도 저는 이것도 저것도 잘할 수 있어요. 영업, 마케팅, 인사, 회계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저의 역량, 저의 성격의 장단점을 미루어 볼 때 저는 영업 쪽으로 재능이 있고 이런 꿈을 펼치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죠. 우리가 인사 담당자의 눈으로 보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걸 놓치고 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면접자의 눈으로 봅니다. 그저 뽑히고 싶은 면접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고 나서도 나의 허점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과연 내가 면접관이라면은 여기 써있는 이 자기소개서에 사람을 뽑을 것인가?
우리 팀의 신입사원을 뽑는다라면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인가?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인사 담당자라면은 우리 부서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 과정에 있어서 면접자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공 면접에 한 발 더 다가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왜 중요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뭐 서류만으로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면접 보러 가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떨려요. 그죠?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다 완벽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굴을 대고, 대면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성품, 말투, 성향, 그리고 사실 여기 적어 놓은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하죠. 학점도 높고요, 토익 점수도 높고요, 자격증도 다들 갖고 있고요, 영어도 다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봐서는 사실 지원자들 간에 커다랗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면접이 중요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는 전문 지식을 확인한다라던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면접 과정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직무에서 일을 하는데 적합할 것인가, 그 적합성을 판단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회사에 뽑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실성, 열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대면에서 직접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우리 회사에 뽑으면은 요만큼 들여서 뽑으면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원해요. 그래서 경력 같은 신입직을 뽑죠. 우리가 최소한 경력 같은 신입직이 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인사 담당자 눈에는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보는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면접은 커다랗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업무 능력과 직무 기술을 보는 면접 전형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죠. 먼저 업무 능력과 직무 기술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자 할 때 정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업무 능력입니다. 이 사람을 뽑아갖고 왔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싹싹하고요.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데려온 요 분야의 직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용하려는 직무와 연관이 돼 있고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1차선에서 이제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회사의 업무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인지 걸러내는 과정이 여기 1단계에 있고요. 그런 이유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정말 뽑는 신입사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학에서 전공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라던가 졸업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구직 준비했습니까? 관련 자격증이라던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던가 과외활동 어떤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하는 게 인적성이라 그랬죠. 인적성. 자, 1차 실무 면접을 마쳤어요. 그러고 나면은 경영진 면접할 때 보통 인적성 검사라던가 인적성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돼요. 회사는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혼자 일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죠. 조직이에요. 상하가 있고요, 동료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위계 질서가 갖춰져 있는데 이 사람의 역량은 너무 뛰어나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뽑아놨더니 아래 위하고 싸우고 동기들하고 싸우고 아주 회사에 물을 흐려놔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회사에 들어서 이렇게 물을 흐리고 화합하지 못하는 인재는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인적성 검사가 더더욱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질문들 같은 경우 보면요, 학창시절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취미는 뭐가 있나요? 또 인생의 목표는 뭐가 있나요? 라던가 상사가 본인의 역할과 입장과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직자의 성향이라던가 인성,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면접 동향을 보자면요,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다양하고요. 찜질방 면접, 호프집 면접, 노래방 면접, 여러 가지가 있죠. 다각도로 면접을 치르죠. 그리고 면접관도 다양해요.
옛날에는 뭐 실무진 내지는 뭐 팀장님 뭐 이런 분들이 봤지만 이제는 각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사들, 예를 들어 뭐 이미지 메이킹 강사라던가 내지는 어떤 관상을 보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면접관들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가 좀 힘들고 뽑고 나면은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옷 같은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또 면접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면접 횟수가 늘어났죠. 옛날에는요, 어디에 비었대요 라고 하면은 서류 넣고 면접 보면 그냥 합격이었어요. 내지는 불합격. 근데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뭐 인적성 검사까지 해서 굉장히 진 빠지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면접 시간 또한 예전보다 길어졌고요. 그 평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펙 하나, 외국어 하나 이런 것만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내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장점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다랗게 두 가지를 짚어본다라고 하면요. 우선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면접 유형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 정보, 이 회사가 요새 뭐 어떤 것들로 잘 나가고 있고 뭐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뭐 순수익이 얼마였고 경쟁자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정보들 우리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했을 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상했던 질문의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이라던가 시장,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상품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충성도라던가 애사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땡땡 은행에 들어가려고 해요. 면접을 봅니다. 고인아 씨, 땡땡 은행에 통장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입사하면 만들려고. 뽑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써봤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품을 이용해봤고 여러 가지 평가들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 회사의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분석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면접 볼 때 제시했을 때 보다 더 다른 면접자들보다 준비했구나. 정말 우리 회사에 애정이 있구나. 이 아이는 정말 들어오고 싶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시 지원사의 정보를 알고 가는 거는 전쟁터에 나갈 때 총탄을 두둑히 준비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기업 경영 이념이라던가 마케팅 전략 같은 거, 요새 어떤 마케팅 쓰고 있다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주력 사업이라던가 최근 시장의 동향 같은 것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정보 알아가셔야죠. 경쟁사와의 관계는 이렇고 우리 회사가 지금 경쟁 우위에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 조금 처진다라던가 이런 거 객관적으로 공부하셔야죠. 고객의 소리 같은 것들도 뭐 미리 보시면 좋고 제품을 미리 사용한다라던가 회사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 몇 순위 이런 거 100대 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가라던가 최근 주식 시세도 좀 알아보고 언론에 CEO가 인터뷰했으면은 그런 내용들 같은 것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재상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재 채용이라는 것도요. 어떤 트렌드라고 하죠. 채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화해 왔어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래서 외환위기 왔었죠. 97년도에. 그때 어떤 트렌드 핵심 키워드는요. 성실함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성실한 동료, 성실한 신입사원 이런 분들을 원했다라고 하면은 IT 산업이 그 뒤로 이제 막 부물이었죠. 막 완전히 IT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때는 창의력이라던가 끼,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어떤 사람일까요? 토익 점수 높은 사람, 학점 만점인 사람.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요.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는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야생형 인재를 원합니다. 야생형 인재? 뭐 같아요? 스펙보다는요, 생존력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꼽는다라고 해요. 야생이라는 느낌 자체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갖다 놔도 잘 살 것 같은, 그죠? 잡초 같은. 그래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나면은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잡초 같은 인재들을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스펙이라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요즘의 화두로 굉장히 이제 중시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면접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감, 내가 정말 필요한 인재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당당한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자신감 있게 준비하다 보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생 면접이라던가 면접 평가표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는요, 예전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갖고 면접 보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각 기업마다 본인들의 회사에 맞는 좀 더 특색 있고 우리들에게 맞는 어떤 인재를 뽑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요리 면접이라는 것도 보죠.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이렇게 요리하는, 그러니까 조를 짜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서포트를 하게 돼 있고 누구는 계속 나서게 돼 있습니다. 누구는 의견을 강하게 보여주고 누구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유형을 평가하는 아주 재미있는 면접법도 있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 요리를 하는데 그 면접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의욕도 생기고 서로 간에 팀원들끼리 친해지고 해서 서로 배려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이생 면접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우리도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알아야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요새 혈압 올리기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박 면접도 이런 거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직자가 약점을 공격당했어요. 이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켜보면서 이제 화가 나게 자꾸 이제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라던가 전공을 보니 오늘 그 회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면접자로서는 참 오늘 예쁘게 하고 갔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런 데서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자의 질문에 말려들지 말고 침착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박 2일 합숙형, 요런 면접들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요런 면접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회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지원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요, 이 사람의 뭐 발표력, 논리력, 표현력, 그리고 조직원들과의 융화력, 사회성,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 학숙 면접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뽑은 인재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요. 하지만 1박 2일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양파 껍질 벗기시지 하나하나 이 사람의 안에 있는 모습까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죠. 면접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면접자들을 이제 선별해내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직무기술 면접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했고 자료를 갖고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점과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전공 부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대응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90초 스피치 면접, 요 많이들 회사에서 합니다. 뭐 1분 면접, 3분 면접도 하는데 90초 동안 본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다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국적 컨설팅 회사들이 주로 이제 선호를 하는 인터뷰 방식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용을 충학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어떤 표현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생형 인재 찾기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우리나라 상태 거의 뭐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정말 잡초처럼 글로벌하게 우리의 어떤 새로운 둥지를 틀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면접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 적응 능력을 이렇게 해서 온실형보다는 야생형, 잡초형 이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협응형 면접이라고 해서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잘 협력하고, 또 융화되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느냐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선은 바로 그쪽에 투입돼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던가 어떤 그 구조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 스스로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의 롤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런 면접관은 굉장히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의 종류라던가 뭐 유의점 같은 것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면접 보는 것들이 개별 면접이라던가 집단 면접, 이 두 가지를 많은 회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면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면접관들은 이제 여러 명이고 저 혼자 앉아 있어요. 극도의 긴장감이 이제 막 엄습하죠. 등 뒤에 땀은 줄줄 흐르고요. 면접관의 눈 6개가 나를 보고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막 떨립니다. 근데 우선은 면접관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질문의 내용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다각도에서 면접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나 능력을 알아내는데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던가 면접관의 주관이 작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냥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게 된다는 이런 약간 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대1로 면접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면접관은 여러 명, 그리고 나는 혼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말 그 중에 가장 편한 사람을 이제 찾으세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찾아서 그 사람과 이제 한 70% 정도의 눈을 맞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면서 면접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비교 상대는 없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또 나의 지원 동기라던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들 내지는 나의 역량, 앞으로 펼치고 싶은 포부 다 연결을 지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는 선배를 통해서도 소스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친구 관계,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본인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은 저를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의견을 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접자들하고 이제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고만고만하게 사실 특색 없이 대답을 많이 합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진행을 해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사례를 찾아서 개성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같은 대답이라 해도요, 나만의 사례가 들어가면 그건 오직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쓰도록 합니다. 자, 집단 면접 보겠습니다.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죠. 나 말고도 다른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은 좀 덜 돼요. 허나 최악의 단점이 있으니 옆에 있는 지원자가 너무 잘하면은 내가 굉장히 뒤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공통 질문이 나와요. 내가 딱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애가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모범 답안. 어떻게 알고 어쩌나. 내 차례가 왔어요. 앞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앞사람이 내가 하려는 얘기를 다 했어요. 내지는 사실 내가 잘 몰랐는데 앞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얘기를 했던 누구 지원자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한두 문장 정도만 정리하는 거예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대하면 반대하는 내용을 찬성하면 찬성하는 내용 같은 것들을 붙입니다. 붙여서 어떤 나만의 사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질문을 받고 나서 쉬는 동안에는 멍해져 있기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질문 끝났다고 해서 옆 사람이 대답하는데 땅바닥을 보고 있거나 멍하게 있거나 내지는 내가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이렇게 축 늘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요.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좋은 대답이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시는 게 가장 매너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면접 볼 때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키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키스. 면접에 웬 뽀뽀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Keep it short, simple 이라고 해요. 짧게 이야기해라. 지켜라. 무엇을 짧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너의 사례를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선은 간단하고 심플하고 짧게 이야기하는 게 면접 대답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길게 늘어지다 보면요, 본인 스스로도 긴장하고 내용이 산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할 이야기만 깔끔하게 끝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도 우리들 또 보게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해요. 뭐 면접관이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구 사람들은 이 사람의 뭐 영어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견해에 대해서 개성 있게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하는 거는 용인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회사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나친 겸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능력 없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면접관으로 있을 경우에는 겸손의 멘트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인가, 내지는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표현인가, 또 면접관의 질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또 시선 처리라던가 목소리 어땠는가라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털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영어 표현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 무서워하는 압박 면접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압박 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한 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 하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무서운 모습을 변한다라던가, 내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어버린다라던가, 어떤 자기 통제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얼마나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좀 여과 없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화가 나는 멘트들 고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시고 뭐 미역국을 드셨대요? 라던가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욱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다 어떤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압박 면접이다, 페이스에 말리지 말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내가 얻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지는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있어야 좋은데, 뜬구름 잡는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길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고 내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생기게끔 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할 때도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Yes, but. 이걸로 우리는 응대할 수 있어요. 압박 면접 당해요. 얼굴이 인상이 참 안 좋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기분 나빠요. 욱하죠.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면접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yes, 인정해요. 먼저 인정한 다음에 그러나 벗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인상 안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음으로써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밝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나 참 잘 웃고 웃음이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면접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웃는 모습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넘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것이 압박 면접이다라고 캐치 빨리 하시고요.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막 울거나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되죠. 면접관들이 의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 항목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역시나 태도와 자세가 100점 만점에 무려 34% 이상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적극성이 19.7%,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12.6%였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야말로 면접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과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압박 면접에 대응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저를 막 이렇게 탓하실 겁니까? 맞아요. 우리들 모두 다 면접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면은 무엇보다도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면접관이 예를 들어 물어봐요.
취미가 뭐예요? 예, 저는 취미는 독서입니다. 끝. 아니라는 거죠. 면접관이 얘가 나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나? 그게 궁금한데? 라고 해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면접관이 취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뭔가 돌파구가 있는가? 내지는 보다 이 사람의 여가 생활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대답이에요. 이런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등산이라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등산을 오르는데요. 벌써 3년째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웬만한 산은 다 둘러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주 주일 되면은 오전에 출발해서 한 5시간 정도 산을 오르곤 하는데 다녀오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꾸준하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라면은 면접자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답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사례를 만듭니다. 꾸준하게 제가 지금 반복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냥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접에서는 호감 가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의 면접도 중요하겠죠. 그죠? 면접관이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네요 라는 흐리멍텅한 대답을 했어요. 면접관이 마음에 들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면접관이 원하는 그 대답, 질문의 의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은요, 사실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많은 경험을 했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자,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바탕을 갖게 되었으며 그 역량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사실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지 절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보다 더 자신 있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면접에서는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의미 없는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면접관이 심심해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질문을 지금 나에게 하는 의도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접해보시고요. 그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보면서 이런 질문은 이래서 했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은 나라면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체크하면서 감을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질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나서 나만의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는 거죠. 나만의 사례를 넣어서.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어떻게 나를 어필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해 보는 것도 커다란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와요. 그룹으로 팀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본인이 수행했던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팀원이 혹시 있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죠?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본인이 리더였고 다들 잘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팀워크가 있냐, 이런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요, 이 사람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조직에 들어가서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느냐, 융화되어가지고 조직 원자가 잘 지낼 수 있는 인재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거래처라던가 거래처와도 약속이 있고요. 고객과도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시에 중요한 거래처하고 중요한 고객하고 겹쳤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모험 답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좀 풀어보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거래처는 이제 대신해줄 수 있는 또래 동료를 보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사람이 1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사회에서 얼마나 적응력을 갖고 있고 또 성과를 지향하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2개 겹쳤으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지 내지는 어떤 거래처와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도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너무나 떨리고 긴장한 나머지 없습니다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내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이런 것들을 궁금했으면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대신 물어볼 때 뭐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는 좀 그렇죠. 대신은 내가 요새 이 회사의 어떤 마케팅 트렌드라던가 궁금했던 신제품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 회사에 내가 정말 들어오고 싶다라는 열망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질문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뭐 공부해가지고 마케팅적인 것들 질문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준비했고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구직자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패턴이 있어요. 무엇 먼저 한다?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죠? 두 가지씩이라고 얘기했죠? 면접 응대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네, 저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나만의 사례가 중간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엔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회사와 나를 묶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색 질문에 대한 사례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색 질문, 사실 이런 거 압박 질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인이 친한 친구와 바람피면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사랑했는데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 참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겠죠. 이런 질문을 받은 어떤 지원자들 중에서는 갑자기 막 본인이 동화된 거야, 이런 내용에. 울컥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압박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 하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될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친구도 뭐 친한 동성친구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생존해 나감에 있어서도 조직원들 간의 신뢰와 협동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처럼 신뢰와 협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의 개인적인 것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으로 잘 표현해내는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당형 문제 있습니다. 황당형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갖고 오라고 전화를 한다, 뭐 양말로 닦는다, 뭐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거는 그냥 우선은 긴장을 좀 풀게 해주기 위해서 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런 순발력이 있는가, 재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서울 시내에서 하루 동안에 팔린 짜장면의 개수가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재미있고 재치있게 넘기는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요, 이런 건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짜장면의 개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페르미 추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죠, 그게. 어제는 뭐 8,000그릇 팔렸고 오늘은 6,000그릇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추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응대하시는 게 압박 질문에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해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애정형 질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전력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네 집에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아나? 라던가 뭐 은행권에 들어가요. 우리 회사 통장 가지고 있나? 뭐 맥주 회사에 들어가요. 소주와 맥주 중에 뭘 좋아하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전기요금 사실 잘 모릅니다. 엄마가 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그죠? 사실 모른다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내가 과정을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사실 내가 전력회사에 갈 생각이 있다라면은 우리 집에 한 달 평균 전기요금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묻지마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많이 나왔었는데요. 본인이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뭐 저는 1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1억입니다, 뭐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매겨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일찍 나오는 게 토스트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 토스트를 판매한 분께 저는 2,500원짜리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접을 보러 오기 위해서 저는 정장을 한 벌 구매했습니다. 그 정장을 산 가게 주인에게 저는 40만원짜리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연봉 2,300만 원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면접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제가 2,300만 원에 준하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향후 5년 동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역량들을 통해서 같은 입사 동기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는 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굉장히 재치 있고 센스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앞으로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의 그 가능성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해보이겠다는 포부까지 곁들인 내용입니다. 참 좋은 대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압박 질문 같은 경우 이제 긴장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상황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압박 질문을 한번 좀 겪어보시고요. 동료들하고도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면접에 대한 감을 좀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압박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다? 시사 문제다. 와, 시사 상식 사전 내지는 상식책은 왜 이래 두껍습니까?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사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시사 문제를 왜 내시나요? 라고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던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사 관련 질문은요, 답변을 잘 모를 경우에는 아주 장황하게 이 얘기 저 얘기 조금 아는 것 같은 거 다 끌어다 놓고선 얘기하는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먼저 이거 같은 경우도 두 갈씩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후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던가 개선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은 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문제를 질문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기업은 무려 60% 이상이 시사 문제를 우리 꾸준히 출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60% 이상, 대기업이 58%가량. 그래서 각각의 기업에서 다들 한 절반 이상은 시사 문제 쪽으로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사 면접 질문 좀 어려워요. 특히 이런 것들은 개별 면접이라던가 집단 면접할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옆 사람이 대답을 잘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앞 사람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벌써 해버렸어요. 그렇고 난다라면은 앞 사람이 좋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라는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신종플루라던가 아동 성폭행, 4대강, 그리고 저출산, 태아 성별 감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이제 시사 문제로도 나오고 토론 면접에도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좀 열린 눈과 귀를 갖고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시야를 갖고 있는 게 보다 더 압박 면접, 시사 면접 내지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셀프 면접 스터디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까요? 쉽게 얘기하면 모의 면접을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스스로 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가이드를 잡아드릴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그런 정보를 조금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이런 것만큼은 참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의 면접을 구성하는, 모의 면접 어떤 클리닉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우선은 이왕이면은 같은 회사, 같은 직구 내지는 같은 회사를 가기 위한 친구들이 모이는 게 가장 좋겠죠. 직군까지 같지는 않더라도 이왕이면은 같은 회사를 갈 때 면접 족보라던가 또 회사의 어떤 연혁이라던가 이념, 인재상,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스스로도 여러분 자료를 찾아서 공유를 하시고 내지는 시간이 맞는 날 다 함께 회사에 들려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회사 근처에 가서 식사도 한번 하면서 내가 1년 뒤에 이곳에 들어와서 정말 당당하게 이 회사에 배지를 달고
취업해서, 입사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라는 것들도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인원 같은 경우는요, 6명에서 10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3대3으로 해서 6명 정도가 계속 면접을 보고, 4명 정도가 평가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한다던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연습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학교에 뭐 비어있는 그 강의실을 이용한다라던가 과사라던가 학생처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은 장소에 대한 도움 같은 거는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모임을 위한 공간 카페가 많이 생겨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면학 분위기는 조성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 2회 정도 이제 모여야 되겠죠. 주 1회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뭐 월목, 수금 이런 식으로 주 2회 정도 모이시고요. 모일 때마다 2-3시간 정도 이제 실제로 면접을 보듯이 로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온 면접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죠. 이 진행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대답할 땐 잘 못하면서요. 면접관의 입장이 되면은 이것저것 다 보인다는 거예요. 쟤 뽑을래?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그리고 왜? 다리를 떨었어요. 표정이 불안했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뭐 조리가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본인도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느새 면접관의 입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이런 것만큼은 내가 면접 볼 때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커다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 스터디 그룹은 꼭 작성을 하시기를 구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대답을 할 때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나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제 전달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버릇이 있었네. 야, 이런 표정은 진짜 아니다. 라는 거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 후에 피드백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정보를 나눠서 수집을 한 다음에요. 뭐 기업 분석이라던가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도 구할 수 있으면 공부하시면 좋죠. 기업 이념, 인재상, 고객의 어떤 평가, CEO에 대한 이야기들, 전략 상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 하실 때는요. 정장 착용하세요. 그래서 실제 면접과 같이 내가 면접 때 입고 갈 옷을 입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하십니다. 정장도 평상시에 안 입다가 면접 보는 날 입잖아요.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입는 입을 옷, 모의 면접 볼 때 입고 와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겠죠. 잘 맞는 것 같니? 뭐 작은 것 같지 않아? 기장은 적당하니? 색상은 어울리니? 이런 것들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제출한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는 지참해서 모두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면접관과 피면접자 나누어서 역할극을 하는 거죠. 뭐 누구 지원자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평가표를 활용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면접 평가표 같은 것들은 인터넷 상에서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저희 PT에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이나 비슷한 기업군에 지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면 좋고요. 뭐 카페 같은 거 이용해도 좋죠. 인터넷 카페, 취업 동아리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성비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은 반반 좋아요. 남녀가 섞여 있는 게 좋지 여성만 잔뜩, 남성만 잔뜩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면접 경험을 해보기 힘들겠죠. 실제로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도요, 그 성비가 어느 정도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굉장히 이제 덜 긴장되고 힘이 되고 그때 내가 연출했었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 3인이 이야기하는 취업 성공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남과 차별화된 나만의 진면목을 보여줄 거.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라라는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럭저럭 정말 이름만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고만고만한 널리 퍼져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보라는 거. 나만이 갖고 있는 강점,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내가 정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회사를 윈윈 성장시킬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습니다. 회사 나를 제발 뽑아주세요. 나 너무 불쌍해요. 저는요 취업도 못했고요. 돈도 못 벌었고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귀사에서 펼쳐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이끌어 놓을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동반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회사가 나를 선택해줘야 되지만 내가 충분히 선택받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면접에서 있어서만큼은 겸손은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손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거만하게 이런 것도 할 줄 알고요 막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PR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접관들이 딱 봐도요 이 사람은 딱 붙겠다, 이 사람은 딱 떨어지겠다, 이런 거 알 수 있다라 그래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내지는 한두 마디 그 문장에 대해서 그 대답하는 것들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바로 자신감이다. 물론 본인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서 남들에게 비해서 돋보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걱정해요. 아, 취업이 어려워, 어떡하지, 사람을 안 뽑네, 어떡하지, 인턴 끝나면 어떡하지, 놀아야 되나 막 고민해요. 고민만 하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충분히 훌륭해요.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큰 재산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었어요. 그죠? 정말 중요했지만 지금은 학점 이외로 어떤 학창시절에서 겪었던 경험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지금의 내가 들어갈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실용적인 어떤 요건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 물론 뭐 기본적으로 잘 해야죠. 학생이 기본이 본분이 공부인데 그 학점 관리 제대로 못하고 나서 하지만 입사하면은 회사 일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학생이 본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회사 와서 일 제대로 할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점을 기본적으로는 관리해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점을 관리했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다? 이것보다 생생한 어떤 현장의 경험,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좀 취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죠, 후배들이.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 보기에는 멋진 회사에 취직한 너무나 부러운 나의 선배예요. 그죠? 근데 그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우선 회사의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해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는 뭐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사람들하고 모여서 찾아가면은 뭐가 보여요? 회사의 게시판이 보이고요. 회사의 사보가 보입니다. 사보야말로 정말 면접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가장 최신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우리 회사 자체만의 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보와 어떤 회보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수거해 와서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바깥의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구나, 회사가 이런 것들을 주력하고 있구나라는 거 충분히 사보를 통해서도 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어떤 자료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뭐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PR할 수 있는 능력, 정말 목소리라던가 외모적으로라던가 정말 뽑고 싶고 호감 가게끔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 단원에서 한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또 연구를 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그에 걸맞는 내용들을 내 인생 경험에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 나 자체의 경험에 대한 분석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 이런 거야말로 가장 커다란 미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열정적인 마음 잊지 않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에 빠져본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정말 눈에 하트가 그려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내 얼굴은 그대로 미소로 가득 번져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라 그 회사 사랑에 빠진 정말 사랑스러운 지원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미래를 함께할 나의 정말 동반자.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하루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빼고 나면요, 사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대다수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나의 긴 인생을 맡길 만한 나의 직장입니다. 사랑에 빠지라는 거죠.
사랑에 빠지고 정말 그 사랑을 갈구했을 때 연인의 사랑을 갈구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의 문을 성공하고 나면은 그 뒤에 얻어지게 될 그 달콤한 어떤 보답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 내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정성스레 그 자기소개서를 꾸미고 취업 정보를 찾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면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내용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최종 준비 팁입니다. 호감 주는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발씩이라고 하죠. 그리고 2분 이내로 답변은 정리합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됐습니다라고 면접관님들이 자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분 이내로 짧게 그 주서 있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그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 두서 없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잘 모르겠는 거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요거인 것 같습니다라고 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랬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자신있게 응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어 사용해야 되겠죠. 요새 워낙에 인터넷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존댓말 같은 거라던가 경어 사용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경어를 사용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답변 같은 경우도 경청하는 신중한 자세 보인다라는 거 꼭 명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마무리 인사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당일날에는요, 조간신문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그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옵니다. 조간신문 꼭 읽으시고요. 복장과 서류도 점검하시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뭐 주식 시세 같은 것들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할 수 있겠죠. 면접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요. 여유있게 편안하게 준비하시고요. 그 교통편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한번 가보거나 내지는 그냥 일찍 출발해서요.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헤매지 않도록 그날 가갖고 알고 보니까 여기 말고 저기 또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통편 같은 경우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을 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요. 가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내용들, 나의 열망을 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담아놓은 어떤 그 홍보 블로그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뭐 기업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뭐 광고, 제품 설명, 뭐 신문에 나왔던 기사들, CEO의 인사말 여러 가지 스크랩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나의 구직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조금씩 길이 보이시나요?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하면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정말 내 스스로 뭔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불안하고 힘든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취업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들어가는 사람, 뽑히는 사람은 뽑히게 돼 있어요. 10명 중에 1명만 뽑아도 그 1명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꼼꼼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가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한다라면은 시간 문제지 여러분들이 곧 날개를 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과정도 열심히 다 마치시고요. 오늘은 저하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